저는 48세 한수진입니다. 이 시골 도시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매일 아침 7시면 병원에 도착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수진 과장님, 또 일찍 오셨네요. 간호사 김현숙 씨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로 향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서울 대형 병원에서 잘 나가던 시절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진단서는 언제 썼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진단서가 파일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 서명은 분명한데 내용이 완전히 달랐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 처리 서류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중증으로 진단했던 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행정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정말 제가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딸 은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왜 그래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그냥 병원 일이 좀 복잡해서. 은별이는 서울에서 의대본과 3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현실적인 아이죠. 가끔은 저보다 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세심하게 서류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환자 기록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보았죠. 이건 정말 이상하다. 제가 쓴 진단서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필체도 다르고 용어 사용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누군가가 제 서류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환자 몇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서류도 이상했다는 점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상태와 기록된 내용이 달랐습니다. 설마.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저 이상하다는 느낌만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달 말 새로운 행정실장이 부임했습니다. 이서영이라는 분이었죠. 서울에서 내려온 45세 여성으로 첫인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진 과장님. 많이 들었어요. 이서영 실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죠.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동료를 맞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대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서영 실장이 온 후부터 병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행정 처리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죠. 과장님, 앞으로는 모든 진단서를 제가 한번 검토한 후에 발급하겠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나요? 병원 차원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절차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행정실장이 의료진의 진단서를 검토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죠.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환자 기록이 자꾸 수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장님, 이 기록은 왜 바뀌었죠? 그건 오타 수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이서영 실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타를 낸 기억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정확하게 적었던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죠. 동료 의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아, 괜히 건드리지 마라.
행정일은 행정실에 맡기는 게 좋아. 김영수 과장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요즘 병원 사정이 복잡해. 새로운 실장도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고. 배경이라니. 무슨 배경을 말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환자들의 기록만 계속 수정되고 있었던 거죠. 이상해. 왜 이런 환자들만? 수정된 기록들을 보니 모두 보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진단명이 바뀌거나 치료 내용이 달라져 있었죠. 그것도 대부분 보험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저 의심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창우 씨가 후원하고 있던 환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오창우 씨는 지역의 큰 유지분이셨습니다. 병원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죠. 최병호 어르신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었죠? 그게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최병호 어르신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며칠만 늦어져도 위험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진단서에는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제가 쓴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서명은 있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죠. 저는 분명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적었는데 경미한 증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급히 이서영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이 진단서는 뭔가요? 아, 과장님께서 수정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수정했다고 하나요? 이서영 실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수정했을까요? 과장님 서명이 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제 서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딸 은별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온 거죠. 엄마, 무슨 일이야? 은별이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은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은 거야. 수술을 미루게 하고 서류를 조작한 거라고. 설마 그럴 리가. 엄마는 너무 순진해. 이런 일이 우연일 리 없어. 은별이는 의대생답게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모아야 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거야. 은별이 말이 맞았습니다. 최병호 어르신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거야. 은별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환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병고 어르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더 일찍 움직였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래된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호였어요. 현재 서울대 병원 교수로 일하고 있는 친구죠.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태호야, 너 왜 갑자기? 평소에는 연락이 뜸했던 터라 의외였습니다. 김태호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혹시 내가 있는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없니?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역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묻는 거야? 서울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 지방 병원들 중에 이상한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태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태호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이거 심각한 문제야. 뭘 알고 있는 거야? 10년 전 내가 그 병원으로 내려갈 때 기억나니? 물론 기억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좋은 조건으로 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때 누가 내게 그 자리를 소개해줬지? 생각해보니 오창우 씨였습니다. 서울에 있던 지인을 통해 저를 추천해 주셨다고 했었죠. 설마, 내 추측이 맞아. 오창우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너를 끌어들인 거야. 태호의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왜요? 방패막이로 쓰려고. 양심적인 의사를 앞세워놓고 뒤에서 조작하려는 거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했는지, 왜 오창우 씨가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는지.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진단서 조작도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조심해. 태호와의 통화를 끝낸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은별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더욱 분노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이제라도 싸워야 해.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은별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어요. 상대방은 지역의 유력자였고 저는 외로운 의사 한 명이었거든요. 혼자서는 힘들 거야. 그럼 도움을 받아야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은별이 제안이 옳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과거 기록들을 더욱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을 찾아내고 증거를 모으기로 한 거죠.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별이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화를 낸 거예요. 엄마는 왜 진작 싸우지 않았어? 은별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죠. 10년 동안 이용당하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은별아, 엄마가 어떻게 알았겠니? 몰랐다고. 이상한 징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은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환자들만 생각했어. 다른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살면서 누가 지켜줘? 환자들도 엄마도 다 당하는 거잖아. 은별이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라도 지키고 싶었어.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어. 괜한 싸움에 휘말려서 너까지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 은별이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엄마. 엄마는 평생 싸우는 걸 싫어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 은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나도 함께 할게.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은별아. 모녀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은별이는 법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증거를 정리했어요. 저는 의료 기록을 분석했죠. 엄마, 이 패턴을 봐. 모두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이야. 은별이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피해를 당한 환자들은 모두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일부러 치료를 지연시킨 거네. 맞아. 보험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거야.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보자. 은별이 제안했습니다. 직접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최병호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냥 돌아가신 게 맞나요? 최민수 씨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모두 치료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느꼈다고 했죠. 은별이와 저는 밤늦게까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점점 전모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 달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창우와 이서영이 주도한 대규모 보험 사기 사건이었던 거예요. 엄마, 이거 봐. 병원 계좌로 이상한 돈들이 들어왔어. 은별이가 금융 기록을 분석해서 찾아낸 거였습니다. 환자들의 보험금 일부가 병원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조작된 진단서, 이상한 치료 지연, 그리고 금전 거래 기록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신고할 수 있겠어.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서영 실장이 제게 오래된 서류 한 뭉치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서명한 서류들이었는데 내용이 모두 조작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과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거잖아요. 서명은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나는 내용과 완전히 달랐죠. 언제 이런 서류를 썼다는 거죠? 5년 전부터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셨잖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공범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은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건 함정이야. 함정? 엄마 서명을 위조하거나 몰래 받아낸 거야.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방패막이로 쓰다가 나중에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 끝까지 싸워야 해. 엄마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명이 제 것인 이상 완전히 무죄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은별아, 엄마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을 거야. 엄마.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했다고 해도 결국 내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이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은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해.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끝내 책임은 제가 져야겠죠. 경찰관에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는 건 막아야 했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병원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창우의 권력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비록 저도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적어도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말 환자들을 지킨 거야. 네, 이제야 진짜로 환자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